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나무철의 디베나이 스포츠의 나무철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기획했습니다. 경기 리뷰와 해당 선수의 국가, 문화, 트레이닝 방법, 또 숨겨진 뒷이야기까지 아주 딥하게 MMA와 격투 스포츠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나누는 그런 컨텐츠를 하나 기획을 했습니다. 제목은 인뎁스 MMA. 이 컨텐츠에서만큼은 어그로나 저격 없이 쿨하고 편하게 MMA를 정말 딥하게 대한민국의 덕후들과 진토배기 격덕들과 함께 호흡하는 컨텐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쇼의 공동 진행을 맡은 이정수 기자,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기자고요. 제가 평소에도 개인으로서 또 선수로서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남희철 님과 철님과 함께 같이 컨텐츠를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말씀해 주셨지만 격투기의 본질은 저는 싸움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 경기 자체도 싸움이지만 사실 이제 싸움이라는 것은 경기 전부터 시작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가 배드블러드, 반목, 원한 이런 것들인데, 뭐 그런 것들 사실 요즘 뛰어드는 컨텐츠가 많잖아요. 본인들이 직접 어떤 그쵸. 논쟁의 중심에, 논란의 중심에, 갈등의 중심에 서는 컨텐츠들이 많긴 한데, 그런 것들보다는 격투기를 조금 더 격투기 경기를 둘러싼 많은 요소들을 조금 입체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렇게 좀 다룰 수 있는 컨텐츠를 다름 아닌 남희철 님과 좀 해보게 돼서 너무 좋고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저도 기대됩니다. 우리 이정수 기자와 저는 격투기 선수 대 또 격투 스포츠 기자, 또 김대한 팟캐스트에서는 뭐 진행자와 게스트, 그리고 제가 벨라토르 또 글로리 킥복싱 해설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또 전설의 명경기 AFC 1회 대회 해설하는 모습까지 제가 봤는데, 이 친구는 진짜 격투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또 모든 격투 스포츠를 다루고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와 격투씬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격덕후예요. 격덕후. 격투. 네. 제가 보기엔 뭐 자칭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거의 90년대 후반부터 비디오 테이프를 사보면서 격투기를 보기 시작했고, 이제 처음에 이제 비디오 판매업자 김대환, 지금 이제 UFC 해설하는 김대환님, 당시 이제 북극곰이라는 오랜만에 PC통신에서 활동하던 김대환님한테 이제 비디오 사보는 걸로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격투기 관련 글을 썼죠. 기자로서 활동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20대 초반에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다 이제 격투기 선수, 기자 그렇게 형성이 되면서 자라서 나중에 이제 좀 지나서는 KBS N스포츠에서 벨라토르 MMA, 글로리 킥복싱,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한국 대회 AFC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한국 대회들을 중계를 해왔고 너무 격투기를 사랑합니다. 네. 저의 가장 큰 취미이자 인생에서 뗄 수 없는 스포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정수 기자는 격투 지식인, 격투 전문가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이정수 기자랑 좀 더 격투기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컨텐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번 기회에 또 인뎁스 MMA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좋은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컨텐츠 인뎁스 MMA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인뎁스라고 하면 깊이 있게 다루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격투기 팬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저와 이정수 기자가 솔직한 생각, 그리고 그를 둘러싼 깊이 있는 이야기와 정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흔히 얘기하는 격투 스포츠의 라이트 팬, 또 캐주얼한 MMA 팬들보다는
정말 오래되고 정말 단단한 하드코어 MMA 팬들과 그리고 찐 격덕들과 함께하는 같이 호흡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콘텐츠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태도 될까요? 해주셨던 말을. 보태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인덱스 MMA에서 앞으로 할 말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남희철님과 철님과 이제 밤 12시, 11시에 카페에서 남자 둘이 앉아서 카페라테 마시면서 한두 시간씩 하는 얘기들이에요, 사실. 네. 야, 이거 미친 거 아니냐, 너무 잘한다부터 해서. 투썸 플레이스 투썸 플레이스. 대치 선능점에 저희가 새벽에 한 12시에 만나서 새벽 네. 2시까지 격투기 얘기하다 집에 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사실 이게 모두를 위한 컨텐츠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뭐 전설적인 어떤 조회수가 나온 컨텐츠들 디베나이 스포츠 남희철 채널에서도 많았지만 확장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이제 격투기 선수 격투기 우리 찐덕들 하드코어 MMA 팬분들 분명히 조금 더 깊게 들어간 얘기를 듣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 알고 싶다. 혹은 이런 얘기를 누군가와 하는 느낌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컨텐츠를 저희가 뭐 제일 잘한다는 아니지만 그런 컨텐츠 자체가 희소한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남희철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제 말하기 좋아하고 꼭 깊게 들어가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디벤하이 스포츠고.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도 명작 같은 걸 보면 대부나 뭐 이런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자체도 굉장히 재밌고 의미가 있지만 그 전후를 둘러싼 덕들이 만들어내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촬영은 어디서 했고 원작은 뭐고 배우는 누구고 이 장면에서는 어떤 의미이고 막 이런 둘러싼 얘기들.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좀 더 입체적이고 풍성하고 만드는 얘기를 격투기에서도 해보자. 근데 그런 좀 걸 그런 겁니다. 사실 알면 네. 막 얘기하고 싶잖아. 너무 재밌지. 얘기하고 싶고 또 들어보면 뭔가 공감도 되고 그럼요. 저 사람이랑 나랑 생각이 비슷하네. 이런 맞아, 것도 맞아. 만들어갈 수 있고 저는 앞으로는 이제 진짜 종합격투기 팬이라고 하면 인덱스 MMA를 듣는 자와 안 듣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이 컨텐츠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요즘 덕분들 보면 댓글 보면 저가 처음에 이제 막 KBS에서 프라이드 중계 시작하고 그때의 다음 카페 댓글하고는 뎁스 자체가 다르긴 달라요. 수준이 너무 달라. 그래서 수준이 달라. 예전에는 제가 진짜 격투기 관련한 걸 딸딸 외우고 다니고 선수들 SNS 친구 목록까지 다 외우고 다닐 정도였는데 제가 지금 뭐 지식 그 자체로 덕후 분들보다 무조건 잘한다 그건 진짜 아닌 것 같고 근데 대신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정보도 있고 약간의 시각도 있고 또 옆에 있는 이런 베테랑들과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팬분들하고 구독자분들하고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격덕으로서 저는 격투기 나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격투기 나이. 격투기 나이. 근데 뭐 격투기 나이로는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 아무튼 왕성한 나이라고 아직까지도. 제가 격투기 나이로 치면 제가 한 2003년? 3년에 데뷔가 아니라 2003년부터 보아 오고 2003년부터 K1, K1 프라이드 이런 걸 봤으니까 격투기 나이로 따지면 이제 20세. 예. 20세예요. 한참 때죠. 한참 때네. 격투기 나이 저는 네. 격투기 나이 제 기억이 맞다면 저는 99년 정도. 형. 왜냐면 그때 비디오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비디오 시대입니다. VHS. 솔직히 비디오는 안 받고 나는 케이블로 봤는데 네, 비디오를 대환 형한테 사서 봤다라는 게 나는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 그 당시에 이제 뭐 비디오 보고 그러면서 제가 처음 본 거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UFC 오프닝이 길어나지만 UFC 1회? UFC 5회일 5회? 탱크 에벗이 나오는 대회인데 탱크 에벗. 그게 뜬금없이 한국에서 그 비디오 가게에서 출시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UFC라는 거에 존재는 알았어.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영화 잡지 같은 걸 허세병이 들려서 중학교 때 봤어요. 근데 영화 잡지에 이달에 출시되는 비디오 섹션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막 후레쉬맨 같은 거부터 해서 조그만 게 막 나와. 뭔지 알죠? 그러니까 대작은 기사로 나오지. 예를 들어 뭐 키아누 리브스의 스피드, 산드라 블록과 키아누 리브스 스피드는 막 2-3페이지야. 근데 맨 뒤에 보면 독립 비디오 회사 같은 데서 막 에로 비디오도 있고 막 말도 안 되는 어니스트의 뭐 왈가닥 비디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리얼 파이트라는 게 다음 달에 나온대. 그걸 딱 보고 뭐야 이거 UFC야? 근데 UFC란 말도 없어 그땐. 리얼 파이트인데 막 철조망이 있으니까 아 이거 UFC인가 보다 해서 내가 비디오 아저씨 그 당시 저희 동네 태맨 비디오라는데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좀 갖다 달라고 비디오 사본 그때 비디오는 빌려보는 거지 사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 아저씨한테 내가 돈 낼 테니까 이거 꼭 좀 들여와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산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탱크아본 나오고 켄시랑 나오는 그 UFC로 시작해서 이후엔 이제 김대환님한테서 김대환 북극곰의 격투 페이지에서 대환이 형이 올려놓은 비디오 사보면서 시작했지. 현 UFC 해설위원. 그쵸. 네. 그 형이 격투계의 문익점 같은 거야. 문익점. 그 당시에 일본 미국에서 그 비디오를 사서 그 모카씨를 가져와서 문익점도 밀수야 그거. 대환이 형도 말하자면 그걸 가져와서 그거를 파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에요. 그쵸. 실시간으로 녹화를 떠야 돼. 그걸 간의 수공으로 비디오 2대 놓고 재수하는 재수생인데 그거 팔고 집에서 얼마나 세심하게 봤을까. 재순과 삼수할 때 대환이 형이 그거를 놓고 이제 판 거야. 아니 진짜 비디오 테이프로 시작해서 유튜브까지. 그러니까 미디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격투기가 많이 발전했고 미디어도 정말 많이 발전했고 오늘은 이슬람 마카체프와 올리베이라의 경기를 리뷰를 해보고 그리고 경기 외적인 이야기들도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 만들기 전에 이 경기 전에 만났었어요. 그쵸. 만나가지고 아 정수야 누가 이길까? 막 이렇게 서로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올리베이라가 이긴다. 올리베이라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정수 기자님은 아 저는 뭐 마카체프가 이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막상 경기를 까보니까 너무 밀리더라고. 그러니까요. 너무 충격이었어. 네, 좀 내가 진짜 충격이었어. 아 이 정도라고?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 각론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지만 의철님 입장에서 철 DJ 입장에서 라이트급 사실 저는 아시아 최고 레벨의 선수였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고 이제 라이트급 선수로서 그 라이트급 경기를 봤을 때 2022년도 전 논쟁의 여지 없는 최고의 두 선수가 지구상 70kg 마이너스 최고의 두 선수가 붙었다고 보는데 그 경기 양상이 말씀하신 대로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난 총평이 궁금해. 그냥 뭐 강론 들어가기 전에 인상이 어땠는지. 전체적으로 보면 챔피언 대 도전자의 어떤 그런 경기가 아니라 챔피언 대 MMA 데뷔하는 그 정도로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챔피언 대 이제 프로 데뷔하는 선수의 시합 같은 느낌? 일단은 공격적인 어떤 그런 기술적인 거, 어떤 움직임, 그리고 어떤 기세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막 그 올리베이라가 물론 이제 지난 경기에선 개체를 못 맞춰서 챔피언 자격으로 나서진 않았죠. 타이틀이 걸린 경기긴 했지만 게이츠전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올리베이라가 전설적인 말을 한마디 했어요. UFC 챔피언은 그러니까 자기가 챔피언은 아니었지. 게이츠전 이겼지만 UFC 챔피언은 이름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도 브롱스 올리베이라다.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열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최근 올리베이라가 연승을 기록하면서 보여준 내용이 여러모로 정말 위대하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강력하고 또 본인의 약점으로 평가받던 집중력, 체력, 또 어떤 타격이 너무 좋아졌어. 타격이 너무 좋아졌고 스트렝스 이런 것까지도 다 보완을 한 모습이었는데 올리베이라가 이제 슈트박스 소속인데 슈트박스 하면 이제 예전 반더레이 실바, 마우리시오, 쇼군, 닌자 이런 선수들이 있던 앤더슨 실바도 있었죠. 그 팀의 브라질리안 무에타이를 정말 2022년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넘어간 느낌으로 너무 세련되게 바꿔서 나와서 그러니까 투박하지가 않아. 투박하지 너무 아름다워. 진짜 경기가 세련돼. 진짜 소름 돋아. 깔끔해. 와 이게 종합격투기다 싶을 정도로. 음. 그리고 사실 이전 경기 그전 경기에서 마이크 챈들러, 저스틴 게이츠 둘 다 이제 미 대학 디비전 1 NCAA 디비전 1 레슬러들을 상대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마카체프의 우세를 예상했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거의 진짜 공포였어. 아니 그래도 올리베이라 하면 진짜 그라운드에서는 날아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UFC 내에서도 최다 서브미션을 기록 중인 선수인데 그라운드에서 완전히 깔려가지고 너무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쵸. 아니 그래도 같은 체급인데 그러니까. 같은 체급인데 그 압박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과는 올리베이라의 완패죠. 근데 저는 레슬링으로 두 선수가 맞붙는 시퀀스를 보면 올리베이라가 레슬링이 는 게 보이긴 보여요. 테이크다운은 당해도. 왜냐면 클린치에서 이렇게 오버훅 파서 위저라고 하죠. 그런 것들 반응이나 그 몸의 제스처에서 바로바로 나오는 느낌 있잖아요. 레슬링 동작들이. 이런 거 보면 트레이닝 캠프에서는 레슬링에 대해서 오펜스나 디펜스나 자신감이 되게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보면 마카체프의 기술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둘이 경기 전후로 다 나눴지만 마카체프의 완력, 스트렝스 그 자체가 좀 센 느낌이다. 이런 아니, 뭐야 이슬람 마카체프 레슬링 게임 자체가 그냥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않아. 그렇지. 그리고 충분히 올리베이라 입장에서도 뭐가 올지. 뭐가 나올지 뻔히 알고 분석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나왔을 텐데 근데 또 이슬람 마카체프가 뭐 또 순수 레슬링은 아니고 그쵸. 어떻게 보면 약간 삼보? 다리 기술 그래서 약간 유도 후리기식으로 한번 택다운도 한번 성공시켰고 그 보면 마카체프의 레슬링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게스탄 선수들이 세잖아요. 레슬링이 이따가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다루겠지만 일단 하빕이랑 공통점이 있다면 스트렝스가 굉장히 좋고 제가 보기엔 기술 좋지만 스트렝스 좋고 그리고 의철님께서 말한 것처럼 다리 기술이 좋아. 하빕보다 어떻게 보면 다양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옵션이 많은 선수가 마카체프. 다리도 잘 쓰고 유도 삼보식 톡 밸런스 넘어뜨리는 게임도 좋고 그래플링 기술도 또 스탠드업에서 어떤 그런 스피드랑 별개로 유려하게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말하자면 옷으로 치면 재봉선이 되게 깔끔해. 아니면 철공으로 치면 그 뭐라 그러죠? 용접을 되게 깔끔하게. 그래서 동작 같은 거가 이어지는 게 굉장히 유동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플루이드해요. 이게 종합격투기다 보니까 타격, 그렇죠. 레슬링, 그라운드 세 가지로 크게 나눴어요. 그쵸. 사실 중간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물이 위에서 밑으로 맞아. 아주 곱게 흘러내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플로어가 굉장히 좋은 플로우가 거. 진짜 맞아요. 네. 맞아요.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플로어나 레슬링이나 다 안단 말이야. 그치. 다 그리고 솔직히 UFC 선수 중에 힘 약한 선수가 어디 있어? 없지. 근데 왜 마카체프의 이 스트렝스가 그러니까 단순한 레슬링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걸 보면 사실 기술적인 것보다는 피지컬이나 스트렝스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쵸. 거야. 기본적으로 러시아, 다게스탄 이쪽 선수들이 왜 이렇게 세? 이거는